자, 볼게요. 프린트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숙제 부분에서 몇 개만 좀 같이 보면서 인수 정리, 나머지 정리 이런 것들 조금 더 해볼게. 책 펴시고 거기 문제 뭐 너희들 질문을 받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235번만 한번 볼까? 235번. 우리 숙제가 235번까지였죠. 235번까지. 235번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뭐 이런 기본적인 항등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복습을 좀 해볼게요. 235번입니다. 자, 문제를 쭉 보시면 px-4가 뭐로 나누어 떨어진다. 검산식을 작성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px-4라는 어떤 식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으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걸 검산식으로 써볼게. 근데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인수분해가 되죠? 얘들아? 그치? 중학교 3학년 내역으로 크로스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얘 바로 인수분해하는 거로 써볼게요. x-1, x-3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 관심 없는 몫은 그냥 qx라고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1x라고 해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 줄을 보고 너희들이 쓸 수 있는 그리고 써야만 하는 검산식인 건데 왜 그러지? 왜? 내 집에 들고 왔어. 뭘? 선물. 아, 내 선물이 있었어? 아, 그래? 아, 갑자기 또 힘이 나네. 어쨌든 어딘가에 있다는 거잖아. 존재한다는 얘기다. 아, 내가 사오지 말라니까 또. 알았어, 힘내볼게. 첫 번째, 검산식 적어봤습니다. 자, 질문을 좀 할 거예요. 우리 참여 수업으로 가자. 가빈아, 이 검산식을 딱 적었어. 넌 뭘 해보고 싶니? X 1, 1이랑 3. 100% 정답. 우리 이 식을 보자마자 너희들이 뭐 얘도 항등식인 거니까 뭐 비교도 할 수 있고 대입도 할 수 있고 연결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너희들 눈에 보이는 거는 요런 놈들 때문에 내가 관심 없는 몫을 제껴버릴 수 있는 값이 x자리에 1이랑 3 넣으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x자리에 그 느낌을 자꾸 살리는 거야. 한 문제 한 문제 다 풀이 방법을 외우려고 하면 피곤해요. 항상 본질적인 생각을 하시고 1 집어넣어 보면 내가 여전히 P에 대한 어떤 정보는 끄집어내야 되는 거니까 P는 살리면서 관심 없는 몫은 죽이면서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P1-4가 0이 된다. 얻어낼 수가 있겠네. 따라서 우리는 이 점으로부터 P1이 PX의 X자리에 1 집어넣은 결과값이 4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고 또다시 3도 집어넣어보고 싶겠죠? 우리는 모든 정보들을 다 뽑아내야만 하는 거니까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P3-4 얘도 0이 된다라는 점으로부터 P3이 4다. 이것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아직까지 뭐 문제 질문을 보진 않았어. 너희들은 근데 어차피 수험생이고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입장인 거니까 항상 질문을 먼저 보기는 해야 돼. 근데 나는 질문과 상관없이 일단 수업할 때는 질문과 상관없이 내가 이 검산식 항등식을 적고 너희들이 뽑아낼 수 있는 정보를 다 뽑아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음에 쓰이는 정보인지 쓰이지 않는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이렇게 두 가지 정보가 있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좀 볼게요. 문제를 봤더니 P의 x 더하기 3, P의 x 더하기 3이라는 Px의 x를 다 x 플러스 3으로 바꾼 그런 식이 있는데 얘를 x제곱 더하기 2x로 나왔대. 그럼 얘도 인수분해 되니까 x의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관심 없는 몫은 q2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어. 그치? 몫은 여전히 관심이 없었고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또다시 질문이 등장할 타이밍인 거죠. 체이, 우리 일본 체이 2차로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여야 할까요? 1자리야. 오, 1분 가속
공부했구나. 그래서 그럼 1차 이하는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번우야? 탈락. 바로바로 툭툭 나와야죠. 1차 이하는 아무런 정보도 없을 때는 1차 시계 형태를 따온 다음에 A, B에다가 조건을 안 걸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지금 RX가 얘 뭐야 얘? 얘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얘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나머지 넣고 이 RX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럼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개수가 A랑 B가 있는 거지. 이 A와 B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도입한 문자인 거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또다시 항등식인 거니까 여기서 관심 있는 A랑 B 같은 것들은 남기면서 관심 없는 이 Q2X 같은 것들은 없애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X에 마이너스 2 0 그렇지. 얘를 제껴버릴 수 있는 값이 앞에 곱해져 있는 것들을 0으로 만드는 X값인 거니까 0하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 0하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때 우리가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배운 대로만 X자리에 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알아서 풀리게끔 퍼즐들이 딱딱 맞춰질 겁니다. X자리에 0을 집어넣으시면 이 좌변은 이거 생소해하지 말고 그냥 X를 X 플러스 3으로 바꾼 새로운 C다라는 건데 어차피 X자리에 0 집어넣을 거니까 좌변은 P 0 더하기 3에서 3이 될 거겠죠. P 3이라는 건 싹 날라가고 0A 더하기 B니까 그냥 B가 되겠다. 얘가 B고요. 그 다음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P에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P1 될 거고 얘가 의도에 맞게끔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되겠죠?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어쩔 건데 라고 봤더니 우리가 아까 성실하게 얻어놓은 정보들을 쓸 수가 있는 거지. P3 구해놨는데 근데 P3이 B라고 하네? 얘가 4라는 얘기구나. 얘가 4라는 얘기구나. 그쵸? 그 다음에 P1은 마이너스 2 더하기 B인 건데 P1이 4라는 걸 얻어놨구나. 얘도 4라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마무리 가면 되겠다. 연립방정식을 이제 풀 수가 있겠네. B가 4고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B도 4인 거니까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보시면 뭐야 이거? B가 4니까 A가 0이네. A가 0이고 B가 4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건 지금 이 RX, AX 더하기 B였지? A랑 B 자리에 0이랑 4를 갖다 꼽아 놓는다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0x 더하기 4. 결국엔 그냥 4였다. 이거죠. 235번 이 한 문제 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지금 복습한 거야. 항등식, 검산식은 항등식이다. 비교, 대입, 연결 등등을 하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를 다 뽑아내 가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은 내가 얻어낸 정보로 풀리게끔 잘 설계가 되어 있을 거니까 하던 것만 잘 하시면 되겠죠. 해야 될 것들만.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쪽에서 하나 더 보기 뭐 더 이상 볼 건 없는 것 같고 프린트 우리 이제 그냥 공부 이어서 좀 가봅시다. 저번에 했던 게 인트로까지는 좀 깔았던 것 같아. 한 번 더 복습해볼게. 자, 안 가져온 친구들은 칠판만 집중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이런 상황이었어. 42랑 내가 38 가지고 예를 들었었죠. 40이랑 38을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5로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뭐만 궁금할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만 궁금하다면 이 42는 42에서 나누고 있는 숫자가 지금 5잖아요. 5 단위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들이랑 역할이 똑같다. 그게 합동식의 개념이었어요. 프린트물에서. 여기서 보면 이게 37이랑도 역할이 똑같고요.
32랑도 역할이 똑같고요. 27이랑도 역할이 똑같고요. 다 똑같아요. 그럼 내가 끝없이 가봤을 때 숫자를 좀 절대값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 보면 얘는 결국에 2랑도 똑같을 거고 더 나아갈 수 있어. 마이너스 3이랑도 역할이 똑같을 거고 위쪽으로 올릴 수도 있겠죠. 47이랑도 역할이 똑같아요. 이렇게 5 단위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는 내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관심이 있다면 그렇다면 역할이 다 똑같습니다. 38도 마찬가지죠. 38도 5 빼기 33이랑 역할이 똑같은 거고 28이랑도 역할이 똑같은 거고 23이랑도 역할이 똑같은 거고 계속 똑같을 건데 끝까지 낮춰보면 얘는 3이랑도 역할이 똑같고 한 번 더 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로 쭉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요거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하셨어야 되겠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왜 이게 역할이 똑같은지 우리가 42는 그냥 아무거나 써볼게. 여기 뭐 27 가지고 써볼게. 27 얘는 5 더하기 27 즉 5로 묶이는 부분과 나머지로 이렇게 찢었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5 곱하기 3이죠. 5 곱하기 3 5 곱하기 3 더하기 27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여기서 43이랑 역할이 똑같은 것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볼게요. 28이라고 써보자. 28. 그러면 38은 5 두 번 뺀 거니까 5 곱하기 2 더하기 28로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거잖아. 그럼 내가 이 42 곱하기 38을 42 곱하기 38 예를 들면 얘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궁금한데 이놈을 5 곱하기 3 더하기 27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5 곱하기 2 더하기 28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자 요놈하고 곱해진 부분에서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안 생긴다. 그런 얘기를 했었지. 5를 한 번이라도 가지고 있는 부분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안 생겨요. 전개를 다 해봐야 되겠네. 지금 5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2 여기서 나머지가 안 생기죠. 그다음에 5 곱하기 3이랑 28 곱한 거에서도 안 생겨요. 5 곱하기 3 곱하기 28 여기서도 5가 들어가 있으니까 5로 나눠 떨어지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27 곱하기 5 곱하기 21 27 곱하기 5 곱하기 21 여기도 5가 들어있으니까 나머지가 생기지 않는 부분인 거고 맨 마지막 27 곱하기 28 이제 여기만 보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이런 부분들에서 나머지가 생길 수가 없어요. 가정은 지금 5로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생기지 않는 부분이니까 자, 이 멘트 주제가 뭐였어? 우리는 나머지만 관심 있다면 나머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만 보면 된다. 그게 주제였어요. 나머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이만큼인 거고 그래서 내가 아까 이런 얘기 했었어. 42를 27이라고 생각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38을 28이라고 생각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나머지만 구할 때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2를 채택하고 3을 채택하도 상관없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내가 41을 뭐 어떤 숫자로 봐도 즉 5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만드는 숫자들 가지고는 다 바꿔도 된다는 얘기인 건데 38도 마찬가지. 여기서 5를 주거니 받거니 한 숫자들로 생각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절대값이 제일 작게끔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41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5씩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를 봤더니 2인 거고요. 38도 뭐 왔다 갔다 5씩 더하고 빼고 하면서 내가 바꿔봤을 때 결국에 절대값이 가장 작은 게 뭐 마이너스 2이긴 하지만 그냥 양수 중에서 채택을 할게요. 3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결국에 42 곱하기 38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상황에서는 얘는 2 곱하기 3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고 얘가 실제 계산 결과가 6이잖아요. 그러면 6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1이 된다는 거죠. 42 곱하기 38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세 줄 썼다가 두 줄 썼다가 세 줄 썼다 한 건데 이 세 줄은
5로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역할이 똑같다. 그런 의미고요. 합동이죠, 합동. 우리 도형에서 봤던 거. 그 다음에 이 등호는 진짜로 계산을 한번 해본 거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 6이라는 게 5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 범위에 들어가는 숫자가 아니잖아. 그치? 0 이상 5 미만이 아니니까 여기서도 몫이 하나가 더 발생하는 거고, 아, 결국에 진짜 나머지는 1이 된다는 거구나. 6이나 1이나 어차피 역할이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단순 곱하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겠지. 더하기도 마찬가지고 곱하기도 마찬가지고 빼기도 마찬가지고 나눗셈만 빼고는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거여서 42 마지막 연습 문제 해볼게요. 42에 예를 들어서 5제곱 곱하기 38 마이너스 38의 제곱 얘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얘를 5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복잡한 생각하지 말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차피 5를 빼내면서 작은 수로 바꿔도 이 나머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서 생각할 거냐면 42는 그냥 2라고 생각하면 돼. 2의 5제곱. 42 5번 곱해지는 거니까 2 5번 곱해진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38은 5씩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내가 스케일을 낮춰봤을 때 3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물론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38 또다시 얘를 3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이거 계산하고서 얘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면 그게 정답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 하나 해볼게요. 얘 하시면 32 곱하기 3이니까 96에다가 9 빼는 거니까 7, 87이죠. 87. 87이어서 이제는 87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는 그냥 하면 되잖아. 근데 애초에 처음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못 구했던 이유는 너희들이 이거 계산 못해서 그래. 42에 5제곱을 이거 언제 계산하고 있으니까 하다가 끝나겠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스케일을 낮춘 다음에 우리가 방금 배웠던 개념을 적용해서 어차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궁금하다면 5씩 빼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니까 스케일을 낮춘 다음에 계산할 만하게끔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나머지를 구해보시면 되겠죠. 87을 5로 나눈 나머지는 정답은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42에 55 곱하기 38 마이너스 38의 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는 2다라는 것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프린트에 뭐 최대한 자세하게 내가 적어놨고 거기에 연습 문제까지 다 놨는데 거기 연습 문제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 프린트가 너네 나눠줄 것만 주고 나도 없구나. 거기에 뭐 있을 거예요. 한번 비슷한 연습 또 한번 해봅시다. 자, 뭐가 있지? 문제요? 내가 적어둔 게 뭐 있지? 3의 몇 제곱이지? 이거부터 해볼까? 1000을 998로 나눠 1000의 11제곱인가? 1000의 11제곱. 천천히 한번 거기 프린트 내가 적어놓은 문제를 한번 볼게. 자, 1000의 11제곱을 998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거 1000, 11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이라는 게 그냥 11번 곱하기가 되어 있는 건데 다시 한번 너희들이 지금 속으로라도 얘기해봐. 998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궁금하다면 이 주어진 숫자를 998을 주거니 받거니 해서 바꿔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게 개념인 거예요. 그게 개념. 하빈아, 웃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계산을 할 수 있게끔 낮추려면 이 1000을 뭐로 바꾸는 게 좋을까, 권혜가? 1000을 뭐로 바꾸는 게 우리 계산할 만하게 되는 거지? 998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를 바꿀까, 서진아? 998. 1000에다가 998을 한번 딱 빼내면은 딱 2라는 엄청 작은 숫자가 나오지 않나? 그래서 얘를 2의 11제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의 11제곱. 998을 더하거나 빼야 된다고. 998의 배수를.
이게 더해서 늘려도 되는데 그러면 숫자가 더 커지는 거니까 우리가 계산을 못 하잖아요. 998을 빼내도 상관이 없다. 얘 한 번만 빼내면 딱 2라는 작은 수가 되겠지. 그래서 1000의 11제곱을 2의 11제곱. 물론 이 두 개의 숫자는 똑같은 수가 아니야. 내가 뭐라 그랬어? 998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할 때는 나머지만 관심이 있다면 1000이나 2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 너희들이 머릿속에 이걸 자꾸 생각을 해봐. 1000은 어차피 998 더하기 2로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1000을 얘라고 생각한 다음에 이거 가지고 막 몇 번을 곱하건 몇 번을 더하건 어차피 이 998이 들어간 부분은 나머지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럼 내가 그냥 이 가지고 만들어지는 부분에서만 나머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건우야. 어려워? 많이 어렵니 이게? 지금? 할만하잖아. 쉬운 내용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굉장히 지금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의 11제곱으로 낮춰서 얘를 계산하면 얘는 2048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됐으니까 내가 얘를 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이유도 있죠. 우리 2의 10제곱이 1024이다. 거기까지는 거듭제곱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2의 11제곱은 2048이니까 얘를 이제 나눠볼 거 하잖아. 그치 쟤야? 너 1000의 11제곱을 얘로 나누는 것보다 2048을 얘로 나누는 게 훨씬 쉽잖아. 여기는 몇 번 들어갑니까? 나눗셈 해봐야겠네. 얘는 998이 두 번 더 들어가는 거니까 2 곱하기 998에다가 얼마가 남는 거야? 4에 42, 52가 남네요.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52였다. 이 문제의 정답이에요. 이게 1000의 11제곱을 998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50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998 단위로 주거니 받거니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범위로 끌어내린 거죠. 숫자의 스케일을 줄여버린 거지. 첫 번째 문제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예시 자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돼 있어? 3의 80제곱 내가 적어놓은 거 뭐 하나 있을 텐데 3의 80제곱을 26으로 나눈 나머지인가? 맞아? 거기 프린트에 적혀 있는 거? 아이씨 대답 안 할까? 2의 81을 31로 나누는 거지. 2의 81을 31로 나눈 거야? 뭐 해보자. 2의 81제곱을 31로 나누고 있어요. 31로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딱 머릿속에 이렇게 될 건 31로 나누고 있잖아? 그러면 어떤 주어진 그 나눗셈을 담는 숫자에서 31을 주거니 받거니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어진 숫자가 2가 81번 곱해져 있는 거거든? 여기 2에다가 31을 뭐 더하거나 뺀다고 해서 2보다 더 간단해지니까? 아니죠. 그렇지? 2보다 더 간단한 숫자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약간의 센스를 좀 부려야 돼요. 결론적으로 계속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주어진 숫자랑 이 나누는 숫자 얘를 굉장히 가깝게 연결시켜 줘야 돼. 그럼 여기서도 2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바라보자는 얘기냐? 얘는 2의 5제곱을 했을 때 너희들이 32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32. 31과 굉장히 가까운 숫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도 2의 거듭제곱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 숫자의 친근성이 좀 보인다는 얘기야. 연결을 짓는 것들도 수준이 좀 있어야지 바로바로 연결이 지어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곱하기 2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럼 이게 2의 81제곱인 거야. 그쵸? 2의 80제곱에 2 하나 추가했으니까 2 81개가 곱해져 있다는 게 같은 표현인 거지.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31을 주거니 받거니 이거를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 왜? 이게 32거든? 31을 빼내면 1로 바뀌거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바꿔볼게요. 우리는 31로 나누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얘는 32에서 얘를 한 번 빼내면 1에 16제곱. 그 다음에 2는 뭐 이미 간단한 숫자니까 얘는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이거 계산하시면 2 되는 건데 2는 이미 나머지 범위에 들어가는 숫자인 거지. 그래서 정답이 그대로 2가 됩니다.
그대로 2가 된다. 그래서 숫자의 스케일을 낮출 겁니다. 나누는 숫자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낮출 건데 관련을 지어주는 것 자체는 약간의 센스와 경험치로 쌓아가셔야 돼요. 2의 81제곱, 2랑 31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2의 5제곱이 31과 매우 가깝다는 걸 이용하면 되겠지. 한번 비슷한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거기 프린터는 없겠네요. 그러면 이제 거의 똑같이 내가 만들어 볼게. 너희들 할 수 있어. 자신감 있게 따라와봐. 자신감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3의 20제곱을 26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제 보이지 않니? 얘도 우리가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는 문제만 내거든. 도저히 아무런 방법도 쓸 수 없는 문제는 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숫자들과의 친근성, 연결성을 봤을 때 이 3은 세제곱했을 때 27이 된다는 거 혹시 보인 사람? 얘 연습했을 때 느껴졌어? 괜찮아? 느껴졌어? 그러면 우리 26과 굉장히 가깝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아이디어 자체가 3의 세제곱, 얘가 27이니까 이놈의 전체 6제곱에다가 3이 2개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8제곱에 2제곱이 곱해졌으니까 3의 20제곱을 똑같이 그대로 쓴 거고 얘를 이제 스케일을 다운시킬 수가 있겠죠. 26을 주거니 받거니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럼 27에서 26을 한 번 빼냈다고 치면 1의 6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랑 완벽하게 역할이 똑같은 거라서 얘를 계산하시면 1 곱하기 9니까 9가 나오는데 이 9는 26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그 범위에 들어가는 숫자니까 더 이상 추가적인 나눗셈을 할 필요가 없겠죠. 얘가 그냥 바로 정답이 될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나왔으면 9가 정답이 됩니다. 괜찮지? 할만하지?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볼게요. 조금 더. 자, 그래서 너희들 저번에 내가 주제를 그래서 프린트 맨 위에다가 적어줬나? 맨 뒷줄에다가 나머지가 발생하는 부분만 관찰하면 된다. 적어줬니? 갖고 왔어야지. 저리 갖고 왔어야 진짜 미치겠다. 아유 귀여운 놈들. 미치게 귀여운 놈들. 거기 집에 가서 특강 프린트에 적어놓으세요. 이게 결국엔 주제입니다. 계속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머지만 구하고자 한다면 나머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만 관찰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풀 센텐스로 적어주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어서 그런 겁니다. 저 문장을 그냥 기억해야 돼. 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주고 단어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은 기억에 오래 남았으면 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자꾸 중얼거리면서 뭐 토시잖아 안 틀리고 외울 필요는 없어. 나머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만 보면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42 곱하기 38 해봤자 5로 나왔을 때 나머지는 그냥 2하고 3만 바라보면 된다는 얘기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1 빼냈을 때 결국엔 이 1로 생각하고 1에서 나머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난이도를 올려볼게요. 거기 이 문제도 프린트에 일부러 안 써놨거든? 뒷장에다 써놓든 뭐 필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단계 더 올려볼게. 내가 쓰던 게 이거였지. 6의 11제곱을 25로 나눠볼게요. 25. 재밌지? 넌 창의력 수학하는 거 같지?
근데 이거 고등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굉장히 너희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여기 1학기에서 가장 변별되는 파트가 지금 이 부분이거든. 그 부분을 내가 지금부터 아주 높은 실력을 만들어 주려고 연습시키는 거니까 잘 따라와. 어떻게 하면 될까? 6의 11제곱을 25로 나눴을 때 그럼 얘도 어쨌든 우리가 25로 나눴으니까 뭔가 뭐 25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25 말고 25로 묶이지 않는 부분들만 관찰하고 싶다 그런 얘기인 건데 자 여기서 세 번째 느낌 아까 두 번째 이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30이라고 뭐 2의 거듭제곱 이런 것들을 가깝게 붙일 수가 있었던 거였죠. 얘가 중난이도예요. 스텝 1, 2라고 해보면 이제 스텝 3예요. 스텝 3. 자, 이 25는 우리 뿌리가 되는 숫자가 뭐죠? 5라는 게 좀 느껴지니까 5의 제곱이에요. 5의 제곱. 자, 이게 6과 25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 25 자체가 5의 제곱이고 6이 5 더하기 1로 표현할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한 센스야, 센스. 봐봐. 센스가 없는 친구들은 센스를 지금 만들라는 얘기인 거죠. 틀이 너무 졸리지? 어떡하냐? 원래 여기 갔다 오면 좀 졸릴 수밖에 없어. 가보자. 열심히 그래도 해보고 정 안 되면 집에 가서 또 복습을 하시고.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우리 연결고리를 지금 찾은 거예요. 가깝게 붙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숫자 5인 겁니다. 자, 숫자 5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연결고리. 이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잘 따라보세요.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이걸 5 더하기 1에 11제곱이라고 생각을 할 건데 너희들 저거 a 플러스 b의 11제곱 전개할 수가 있는 거지? 뭐 저번 시간에 이것도 가볍게 하나가 끝난 것 같은데 지금 기억에는 a 플러스 b의 11제곱을 전개해보면 뭐 모든 개수들을 정확하게 쓸 필요는 없어. 지금은 잘 봐봐. 이거 11개의 괄호가 있는 거잖아? 그럼 전부 다 5를 뽑은 건 마치 최고차항을 결정하듯이 5의 11제곱으로 시작할 거야. 괜찮지? 5의 11제곱으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이 11개의 괄호 중에서 10개에서는 5 뽑고 1개에서 1 뽑는 거. 그게 5의 10제곱이 될 거고요. 그게 몇 개가 있겠죠. 몇 개가 있는 것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거 11개 있습니다. 11개. 왜냐? 1을 어디서 뽑냐? 그 경우의 수가 11개가 나오는 거니까 이 5의 10제곱도 당연히 11개가 있을 것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냐. 자, 근데 조금 본론만 얘기하기 위해서 빠르게 가볼게요. 그 다음에 5, 9개, 1, 2개로 만들어지는 어쩌고 저쩌고 5의 9제곱도 있겠죠. 이 뭐하고 있는지 알겠지? 자, 봐봐. 너희들이 이거 쓰는 거야, 지금. 얘를 뭐 x 더하기 그냥 1의 11제곱이라고 했을 때 x에 대한 11차부터 10차, 9차, 8차 하면서 1차까지 쭉 전개가 될 거잖아. 그치? 상수함까지. 요거를 쓴다고 생각해보면 얘가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결국에 또다시 무언가의 5의 8제곱, 또다시 무언가의 5의 7제곱 이렇게 쭉쭉쭉쭉 가면서 무언가의 5의 제곱 그 다음에 몇 5가 나올 건데 이 5 한 개 고르는 것도 몇 개인지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지금 빠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5를 한 개만 고른다는 거는 11개의 괄호 중에서 5를 어디서 고르냐? 몇 개가 나오지? 11개가 나오죠. 11개가 나온다. 5 하나짜리에 5 하나에 1, 10개 고르는 조합 자체가 11개가 나온다는 거야. 너네 이거 이해되니? 우리 계속 경우의 수적으로 전개하는 거 생각했던 거 있지? 그래, 조금 줄여가지고 해볼까? 우리 A 플러스 B 이것만 다시 한번 해보자. 너무 중요해. 이거 중학교 시험에도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전개해보면 이 A 하나, B 두 개로 만들어지는 A, B 제곱 이게 몇 개 나올까요? 몇 개 나올까요? A, B 제곱 3개 나와요. 왜? A, B, B A, B, B A, B, B 즉 어디서 A를 뽑고 나머지는 다 B 뽑는 거니까 어디서 A를 뽑을래로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경우의 수적인 관점에서 얘가 3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렇지? 우리 이따가 인수분해, 고등학교 인수분해 공식에서도 이거 a 플러스 b의 세제곱으로 나와요. 거기 전기식에서도 a, b 제곱이 3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a제곱 b도 당연히 3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얘도 b 하나를 여기서 뽑을래, 여기서 뽑을래, 여기서 뽑을래인 거니까 이것도 3개의 경우의 수가 있겠다. 그런 것처럼 이건 지금 괄호가 11개인 거잖아. 11개. 11개가 이렇게 있어. 땡땡땡 11개인데 여기서 5 하나를 어디서 뽑을래? 나머지는 다 1을 뽑는다는 얘기인 거니까 5 하나를 이쪽에서 뽑을래? 이쪽에서 뽑을래? 여기서 뽑을래? 여기서 뽑을래? 그렇게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가 11개가 있겠죠. 괄호의 개수가 11개니까. 따라서 5의 1제곱은 11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1을 다 1을 뽑는 거. 그거는 1개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1의 11제곱은 1개가 나올 거다.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개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치? 근데 여기서 우리 뭐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25로 나눴을 때, 2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밑줄을 쳐볼게. 5의 11제곱 11차라고 생각해보자. 여기서부터 2차까지는 나머지가 안 생겨요. 그게 본질이었습니다. 5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나머지가 생길 수가 없어. 25의 배수라는 얘기잖아. 여기도 25의 배수라는 얘기잖아. 25에다가 얼마가 더 곱해졌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럼 주제랑 연결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나머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만 관찰하는 얘기인데, 그럼 이 문제는 지금 나머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란 얘기예요? 여기란 얘기예요. 여기만 관찰하면 끝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계산 8만 하잖아. 이거 5 곱하기 11 더하기 1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얼마예요? 56이죠. 56. 그래서 이 56을 2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 6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거고 정답은 6인 겁니다. 6의 11제곱을 2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6이다. 과정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요게 스텝 3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만 난이도 자체가, 그 아이디어 자체가 조금씩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내가 스텝 1, 2, 3라고 했던 건데, 이렇게 3가지를 좀 연습을 해보시고 우리 이제 식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식으로. 자, 식 버전. 저건 이제 숫자 버전인 건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에 100 1728제곱 얘를 x 플러스 1로 1의 제곱으로 나왔을 때, 뭐 관심원은 못 쓴 게 써볼게요. q에 x가 있고요. 나머지를 구하래. 나머지가 얼마일까요? 얼마인 게 아니라 나머지에 들어오는 식이 뭘까요? 지금 2차로 나왔으니까 이건 당연히 1차 이하가 되면서, 우리가 만약에 뭐 아무런 정보도 없으니까 모델링을 한다면 여기 a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꽂아 넣을 수가 있을 거고, 내가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이 ab 값이 뭘까를 찾은 다음에 ab 자리에 숫자를 끼워 넣고 몇 x 더하기 몇이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자, 얘 한등식이에요. 근데 내가 a랑 b를 얻어내려고 대입해 볼 만한 숫자가 뭐밖에 없어? 뭐밖에 없을까? 마이너스 1밖에 없죠. 그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 a랑 b 값이 결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왜? 정보가 2개 이상 필요해. 그래서 한번 보여주기만 할게. 왜 안 되는지. 지금 너희들이 이게 하필이면 1차식 2개이긴 한데 그게 완전 제곱식이어서 집어넣으려고 했던 값이 겹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내가 집어넣어서 뭔가 정보를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봐봐. 1 빼기 2 더하기 2니까 얘가 1의 거듭제곱이어서 1이 될 거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면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1이다라는 건 얻어냈지만 그 다음에 더 이상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하나가 더 와야 뭐 연립반 형식을 풀어가지고 A, B 값을 결정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도 이제 비교도 당연히 안 돼요. 너희들 이거 1728제곱 할 수가 있겠니? 당연히 비교, 개수 비교, 차수 비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대입하는 것도 해봤지만 부족해. 그러면 우리가 연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야. 어떤 정보를 공유한다는 얘기인 건데 그 여러 가지 연결의 케이스 중에서 우리는 또다시 이 생각을 할게요. 잘 들어봐. 이건 가장 큰 주제가 될 거거든.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저 멘트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나머지를 구할 건데 뭐 일반적인 쉬운 풀이를 가지고 비교하거나 대입해서 끝나면 그걸로 하시면 되는 거고 도저히 방법이 없다 하시면 궁극적인 주제를 떠올리셔야 돼. 나머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만 보면 된다. 자, 가볼게요. 그럼 얘가 안 된다는 걸 느꼈을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상황 점검을 좀 해보자. 내가 지금 상황이 뭐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만을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인 거는 다들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생기는 부분만 관찰하자라는 건데요. 이거 우리 전개하면 뭐가 되는 거죠? 얘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입니다. 근데 주어진 식 자체를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제 느껴질 거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더하기 1 요놈의 2728제곱. 그럼 좀 느껴지나? 안 느껴지나 아직? 다시 여기 왼쪽에 내가 6을 갑자기 5 더하기 1의 11제곱으로 왜 찢었을까? 이 연결고리 5랑 연결시키면서 5의 거듭제곱들을 만들어주면서 그래서 내가 관심 없이 지워버릴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는 거죠. 나머지가 생기지 않는 부분들을 만들어낸 거야. 그럼 너희들도 내가 이거 의도가 지금 이거예요. 얘 더하기 1로 보면 자 얘를 이 자체를 내가 그냥 하나의 어떤 그냥 A라고 한번 생각해볼게. 너희들 이거 1728제곱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A의 1728제곱부터 시작해서 요거 1727개에다가 얘 하나 고른 거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치? 얘 하나 고른 거 이렇게 쭉쭉쭉쭉 갈 건데 여기에 A에 대한 1차원까지 나오겠죠? 1차원까지 나올 거고 A가 이제 없는 것까지 나올 겁니다. 여기 A가 없는 숫자는 어차피 1만 고른 거니까 여기 1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몇 줄을 칠까요? 지금 주어진 이 나누고 있는 식이 x 플러스 1이죠. 이게 지금 A였어. 얘가 지금 A였어요. A고 연결고리를 찾았으니까 내가 A 플러스 1의 거듭제곱을 보고 전개를 상상을 해보면 너희들은 이제 이만큼에서 나머지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라 식 버전이긴 하지만 당연히 이 나누는 식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A라는 걸 한 번이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x로 나눠서 나머지가 생길 수가 없어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을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로 나누면 당연히 나머지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a를 한 번 이상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실제로 0이 될 거고요. 정답은 그래서 1입니다. 정답은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a가 구해봤더니 0이고 b가 1이어서 이 나머지가 실제로 식이 아니라 그냥 진짜 숫자 1이었구나 이런 것도 체크할 수가 있겠죠. 까지가 10번이었는데 왼쪽에 있는 거랑 이제 비교하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3스텝까지 따라왔다면 너희들의 실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질 거야. 숫자 버전이고 식 버전이지만 결국엔 나머지를 구할 때 내가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나머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만 관찰하자. 였습니다. 괜찮니? 할만하니? 할만했으면 좋겠는데
좀 어렵긴 하죠 그래도. 자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어려운 것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고 내가 자유롭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실제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언니 오빠들만 있는 건 아니지. 하여튼 선배들이랑 결혼도 절대로 이 단어에서 꿀리지 않을 거란 얘기야. 책 볼게. 책 35페이지 가보자. 35페이지. 35페이지 226번, 227번 이런 것들 한번 볼게요. 얘는 3스텝까지 가지도 않은 문제입니다. 1스텝, 2스텝에서 그냥 끝나는 문제들인 거지. 226번 한번 빠르게 봅시다. 226번. 자, 2 곱하기 5의 10제곱을 지금 6으로 나누라고 했어요. 6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은 끝났죠. 얘 어떻게 바꾸고 싶니? 소리가 해볼까? 이거 뭘로 좀 다운시킬 수 있다 이런 게 딱 보이지? 뭘로 바꾸면은 우리가 계산할 만하게 바뀔까요? 뭘 바꿀까? 욕을 바꿔요. 아니 6으로 나누고 있잖아. 6을 주거니 받거니 해도 상관이 없어. 주어진 숫자가 뭐 있어 지금? 주어진 숫자가 10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지수인 거니까 주어진 숫자는 지금 2랑 5 가지고 만들어진 숫자예요. 2랑 5 가지고. 그럼 2랑 5에다가 6을 더하거나 빼거나 막 6의 배수 단위로 더하거나 빼거나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게 스텝 1이었잖아. 스텝 1. 그러면 이거를 으로 바꾸면 끝이 나는 거죠. 마이너스도 상관이 없다고요. 마이너스 상관이 없어요. 6을 빼내도 너희들이 5를 봐봐. 6 빼기 1이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걸 막 거듭적으로 한다고 해도 6이 한 번이라도 들어간 하면 당연히 나머지가 안 생기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1 가지고 만들어지는 부분에서만 보면 된다. 그런 얘기인 거지. 이걸 이렇게 해보면 얘가 1 곱하기 2니까 2고요. 얘는 나머지의 범위에 지금 들어가는 거죠. 0 이상 6 미만의 범위에 들어가는 숫자가 딱 떨어졌으니까 정답은 2예요. 엄청 쉽지? 스텝 1입니다 이게. 여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스텝 1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어. 이거 스텝 2, 3까지 한 거고. 그다음에 227번. 또 어마무시하게 해줬죠. 이게 진짜 내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얼마나 쉬워지는지. 원래 이게 교육과정의 의도는 아니거든. 책에서는 그러니까 교과서상에서는 당연히 이런 수업을 하진 않거든. 이 내용 자체가 대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안 배우지만 나는 가르칠 거예요.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수준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거니까. 50으로 나왔대요. 50으로. 스텝 1이잖아요. 또. 그냥 바로 가깝게 붙어 있네. 이게 뭐로 바꿀까? 서진아? 50. 얘를 어떻게 50으로 어떻게 바꾼다는 거야? 네, 아니. 얘를 어떻게 바꿀까? 답이나? 그러니까 50을 주거니 받거니 할 건데 어떻게 바꿀까? 50 빼기 50 빼기 1? 40% 50 빼기 1로 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50 빼기 1로 보고서 여기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니까 이제 5를 마이너스 1로 생각해도 된다 그거였잖아. 49에서 5를 빼내면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마이너스 1의 10제곱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0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의 5제곱으로 보면 되는 거고, 이 더하기 1은 이미 숫자가 작으니까 더하기는 그냥 더하기를 써도 상관이 없겠지. 그러면 1 빼기 1 더하기 1이어서 1인데 이 나머지의 범위에 들어가니까 그냥 정답이 1이네요. 다시 질문할게. 왜 우리 어쩌라고가 아니라 내가 이거 뭘로 바꿀까 했으면 너희들이 이제 6을 주거니 받거니 해도 되는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기억을 하고 연습을 하고 너희들로 만들 거잖아. 그러면 내가 요구하는 이 질문 자체의 의도가 뭐냐? 5의 10제곱을 마이너스 1의 10제곱으로 바꾸면 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얘기였어.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낮춘다는 얘기야, 숫자를.
숫자의 스케일을 낮춘다고. 절대값을 작은 놈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잖아. 당연히 더해도 돼. 5를 11로 바꿔도 돼. 근데 그러면 더 계산이 어려워지는 거니까 우리가 빼내면서 절대값이 최대한 간단해지게끔, 절대값이 최대한 작아지게끔 마이너스 1로 맞추면 되는 거고, 얘도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49. 우리에게 주어진 숫자는 뭐라고? 주어진 숫자는 49랑 1밖에 없는 거야. 나누는 숫자가 뭐라고? 50이야. 그러면 이 주어진 숫자들에서 50을 주거니 받거니 더하거나 빼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숫자를 막 바꿔도 나머지를 구하는 데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49 더하면 더 멀어질 거고 더 커질 거고 빼내면 마이너스 1. 이건 계산해 볼 법한 숫자가 되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너희들은 49에서 50을 한번 빼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바꿔서 생각하면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빠르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네. 좋아요. 진짜 힘이 안 나네. 됐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들도 같이 연습을 해봤으니까 필기 잘 하시고 프린트 연습 많이 하시고요. 우리 조립제법으로 갈 건데 잠깐 쉬었다가 가고 책은 27페이지 펴놓고 잠깐 쉬었다가 가자.